자, 이번에 이제 합리적 선택할 거야. 자, 합리적 선택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합리적 소비야. 이게 이제 경제 파트에서 첫 번째 어려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너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소비를 하면 일단 먼저 뭐가 발생하냐면 편익이 발생해요. 자, 편익이라는 건 뭐냐? 만족이야. 만족을 수치화한 거. 그러면 그 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있겠지. 그럼 얘들아,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소비가 되려면 뭐가 뭐보다 커야 돼? 당연히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그치?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경제학의 비용은 그냥 비용이 아니라 이제 무슨 비용이 돼요? 기회비용이 돼요. 기회비용. 그리고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 두 번째는 자, 편익의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는 이제 공식을 바꿔봅니다. 자, 그럼 이 기회비용을 한번 옆으로 넘겨봐. 그 옆으로 넘기면 편익 여기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지.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이 나와야 합리적 선택이고요. 또 약속을 할 거야.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기에는 편익 빼기 기회비용을 우리는 이제 약자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순편익. 그래서 항상 순편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다. 순편익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암기.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든 이 공식을 변환하는 거에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방금 내가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분필이 안 보이네. 다시.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지금부터 이 기회비용이 뭐냐. 그래서 기회비용은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이 합이냐면 자, 첫 번째는 명시적 비용, 두 번째는 암묵적 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명시적 비용의 정의를 봐. 자, 명시적 비용의 정의는 이거야. 자, 얘들아, 반드시 명시적 비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선택을 할 때 발생해요. 선택을 할 때.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선택 시에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자, 그럼 너네가 방학 동안 수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창학원에서 통합사에서 선택했지? 그럼 너네 명시적 비용은 뭐야? 수강료지. 실제로 지출합니다. 수강료. 두 번째는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너네가 선택을 했어. 그럼 선택 시 포기하는 것이 생기죠. 포기하는 거. 그치? 그러면 포기하는 게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거. 그럼 너네가 통사 수업을 선택하면서 자습할 시간을 포기했고 또는 수학 공부할 시간을 포기했고 또는 쉬는 시간을 포기했지. 그럼 대안이 3개 포기했잖아. 그럼 각각의 가치를 따져서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그럼 시험 선택지 뭐라고 나오냐면 암묵적 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것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 그럼 틀린 거지.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만약에 대안이 2개야. A, B면 A를 선택했다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가치인데 A, B, C, D 중에 A를 선택했다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 C, D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네? 그런데 여기에 가치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 가치는 뭐냐면 일단 외워두면 설명할게요. 이 가치는 포기한 것에 분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보이냐? 포기한 것에 이익이에요. 이익. 일단 암기. 설명할게요. 너 계속 필기하면서 외우는 거야. 아, 합리적 선택은 편익의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정의? 정의. 되니?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봐봐. 자, 우리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니네가 이제 뭐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너네 몇 년 살았니? 몇 년 산 거야? 15년. 와, 16년? 아, 오래 살았네. 근데 니네 평균 수명은 한 120까지 살 거거든? 그 앞으로 몇 년 남았니? 와, 씨. 그래 또 뭐 장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씨. 어떡하냐. 끔찍하지 않아? 그래도 또 어떤 애들 막 그래. 아, 저는 일찍 죽을 거래. 80에 죽을 거래. 그게 뭐 니네 마음대로 돼? 그리고 그때 막 더 살고 싶을걸? 꼭 이런 애들이 꼭 건강 음료 이런 거 맨날 챙겨먹고. 영양제 처먹고. 근데, 끔찍하다. 나는 아직 이제 아직 나는 살아갈 날이 더 많네, 아직. 하여튼가, 내 얘기 왜 했냐면, 지금 너네가 16년밖에 안 살았지만, 니네가 앞으로 인생에 영원한 딜레마가 있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 중국집에 음식 시켜 먹을 때 짜장면과 짬뽕 고민이 안 해. 이 딜레마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짬짜면이지. 근데 그 짬짜면 좀 생각보다 별로야. 짬짜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고민하다가 2개 시켜. 2개 시켜. 남지. 나는 그 정도로 별잖아. 나는 그냥 2개 시켜서 짜장면 한 입, 짬뽕 한 입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짬짜면 했더니 뭔가 좀 맛이 안 나.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짬짜면 드세요. 난 2개 먹을게. 오케이. 나는 이제 짬뽕도, 너는 짬뽕 먹으면 그냥 짬뽕 먹지. 나는 이제 한때는 좀 해물짬뽕 먹다가 요새는 이제 뭐 먹냐면 차돌박이 짬뽕 13,000원. 너는 감히 먹을 수 없는. 그럼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자, 인생의 영원한 고민이 짜장과 짬뽕이 있어. 그런데 이제 짜장이 있고 짬뽕이 있다. 요 사례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너희들은 이제 배달앱을 배민앱을 켜고 고민을 하지. 결국 결정을 했어. 저 오늘은 짬뽕 눌렀어. 그리고 뭐 배달이 완료됐으니까 딱 뜨자마자 후회하지. 다시 짬뽕 먹을 거. 그치? 또 다음에 짬뽕 시킨 다음에 또 후회하지. 짜장 먹을 거. 자, 그러면 짜장에 이 고민이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이 해결되려면 짜장면과 짬뽕을 없애버려야 돼. 메뉴판에서.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들, 결정장애 있는 애들은 이거 영원히 고민하는 건데, 그럼 편익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짜장면의 편익은 8,000원이야. 짜장면의 가격은 5,000원이야. 짬뽕의 편익은 9,000원이야. 짬뽕의 가격은 5,000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게 합리적이냐? 짜장 먹는 게 합리적이냐? 짬뽕 먹는 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배달앱을 켜는 순간 이거 빨리 계산해 보는 거야. 좀 불편하겠지만 빨리 계산해. 왜냐면 그날 짜장면의 편익은 달라질 수 있잖아. 만족감은. 그거 빨리 딱 써. 쓴 다음에 빨리 계산해서 오케이, 오늘은 짬뽕.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데, 그럼 봐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 순편익이 양의 값인 걸 선택하면 되죠. 그럼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짜장면의 순편익을 먼저 계산해보자. 그러면 일단 짜장면의 편익 얼마니? 8,000원이지. 빼기 무슨 비용? 기회비용. 그러면 일단 먼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이니까. 자, 명시적 비용 얼마야? 짜장면의 명시적 비용. 야, 짜장면의 가격이 실제로 지출하는 거잖아. 그럼 명시적 비용은 5,000원. 자, 그럼 이제 암묵적 비용이 중요하다. 너네가 짜장면을 선택했다면 짬뽕을 포기했지. 그치?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짜장을 선택했는데 짬뽕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정확히 내가 짜장을 안 먹고 만약에 짬뽕을 먹었다면 5,000원을 내고 9,000원의 편을 얻었지. 그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어? 4,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잖아. 그걸 포기한 거야. 내가 만약 포기한 걸 했더라면 포기한 거. 즉 9,000원의 편을 얻고 5,000원을 냈으니까 나는 4,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걸 포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준 거고, 그래서 이때 이 암묵적 비용의 이익은 그 포기한 거의 편익에서 가격, 명시적 비용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8,000 빼기 9,000이지. 그럼 얼마 나와? 짜장면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000원 나오지. 음액값이 이제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이야.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번에는 짬뽕의 순편익을 그려볼게요. 짬뽕의 순편익. 그럼 짬뽕의 편익은 9,000원이야.
그리고 빼기 짬뽕의 명시적 비용은 짬뽕의 가격 5,000원이고요. 더하기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짜장의 이익이지. 내가 짜장을 만약 먹었다면 5,000원 내고 8,000원 편이 얻었으니까 이익은 얼마야? 3,000원에 이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 이걸 포기한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9,000 빼기 8,000 플러스 1,000. 오, 양의값이 나오지. 결국 합리적 선택은 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짬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표를 준 다음에 1번 짜장면의 기회비용 그러면 9,000원. 오케이? 짜장면의 암묵적 비용 4,000원. 짬뽕의 순편익은 플러스 1,000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선택지. 이해돼? 자, 그런데 조금 더 심화로 가보자. 조금 더 심화로. 자, 지금은 대안이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지. 자, 그런데 니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고민할 게 있잖아. 뭐? 야, 짜장 짬뽕 외에 또 일반적인 빠피라한 중국 음식점 뭐 있어? 요리 뭐 있어? 아, 탕수육은 비싸지. 그럼 요리잖아. 밥. 야, 너네 보통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나 더 있잖아. 볶음밥이지, 볶음밥. 그러면 이렇게 바꿔봐. 대안이 3가지야. 이걸 하나 추가해봐. 볶음밥. 그래서 볶음밥은 편익이 12,000원인데 자, 가격이 7,000원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짜장면의 순편익을 구해보자. 그럼 짜장면의 편익은 똑같이 8,000원. 짜장면의 명시적 비용은 똑같지. 근데 이제 암묵적 비용은 자, 짜장을 선택하면 포기한 게 2가지잖아. 그치? 그럼 포기한 가치들 중에 큰 거. 근데 포기한 가치는 포기한 거 2. 그러면 볶음밥의 이익은 5,000원. 그치? 짬뽕의 이익은 4,000원. 누가 더 커? 5,000이 더 크지? 그러면 이때 암묵적 비용은 5,0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짜장면 순편익은 마이너스 2,000원. 돼?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짬뽕의 순편익. 자, 짬뽕의 순편익은 9,000 빼기 5,000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자, 짬뽕 선택하면 볶음밥과 짜장을 포기했잖아. 그럼 볶음밥의 이익은 5,000 짜장의 이익은 3,000 또 큰 건 5,000이네. 그럼 또 5,000.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00 비합리적이네. 그럼 볶음밥의 순편익은 볶음밥은 12,000 그치? 편익 빼기 가격 얼마? 7,000 명시적 비용 더하기 볶음밥 선택하면 짜장과 짬뽕 포기했잖아. 자, 짜장의 이익은 3,000 짬뽕의 이익은 4,000 누가 더 커? 4,000이 크지? 그럼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4,000 그러면 플러스 1,000.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뭐 선택해야 돼? 그래서 볶음밥 선택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계속 물어보고요. 지금 이 계산이랑 똑같은 문제가 너네 교재로 117페이지 10번 문제야. 그래서 복수할 꼭 풀어봐. 신뢰와의 종류가 3가지 있죠. 똑같지? 짜장, 짬뽕, 볶음밥이야. 똑같이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알아두고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선생님들 보통 3분 정도 2분이나 3분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상황에 각각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경제 과목 가르치시는 분은 고2, 고3 심화경제 이 파트를 되게 어렵게 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좀 나눠지거든. 그럼 미리 하나 결론 말하는 봐봐. 지금 대안이 3개가 나왔죠. 짜장면까지. 그러면 비합리적은 마이너스지. 비합리적도 마이너스지. 근데 합리적만 플러스지. 어떤 경우든 간에 대안이 2개든 3개든 간에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시험도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 예를 들어 볶음밥만 순편익이 플러스래. 그럼 결국 나머지는 모두 순편익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 말하나?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역으로 고난도 문제 들어가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문제들이 교재 115페이지에 2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요 9번 이런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가 있는데 자,
너는 2번 문제가 좀 까다롭거든? 자, 2번 문제 3번 줄게 빨리 풀어봐. 2번 문제. 2번 문제. 매몰 비용. 소리. 그래서 잠깐. 매물병 안 했다. 소리. 다시. 이거 하고 풀자, 이거. 자, 그럼 다시 111페이지 봐봐. 자, 가운데 3번에 합의적 선택 있죠. 그래서 지금 한 거 내용 좀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 112페이지 이제. 깜빡이네. 자, 매물비용이라고 볼게요. 자, 이제 매물비용은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알려줄게요. 매물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야. 그래서 선택 시에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매물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어서 선택 시에 고려하면 안 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보자. 이런 거야. 자, 다시 봐봐. 아까 우리 기회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의 정의는 뭐였냐면 선택 시 실제 지출이지. 암묵적 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거야. 그럼 둘 다 선택을 해야 발생하지. 그럼 선택을 한다는 얘기 현재인데 매몰 비용은 현재 선택 시에 보니까 얘는 이미 과거에 지출한 거야. 즉 선택 시에 포기하거나 선택 시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보니까 이미 과거에 지출해서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는 현재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회수가 불가능할 다른 표현으로 환불불가라고 나옵니다. 환불불가. 그러면 얘는 명시적 비용도 아니고 암묵적 비용도 아니지. 학교에서 가끔 이거 속담으로 물어봐. 이거 속담인가 이게? 이게 뭐냐면 결국 현재 보니까 이건 엎질러진 물이야. 얘들 엎질러진 물을 어찌할 수 없잖아.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회수, 환불 불가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이걸 회수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려하는 거.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너네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줄 거야. 자, 이제 주말에 부모님이랑 친구들과 뷔페를 갔어. 해물 뷔페를 갔는데 시푸드 뷔페를 갔는데 자, 입장료 티켓 가격이 3만 원이야. 3만 원이면 큰 돈이지. 근데 티켓 값만 내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많이 먹어도 3만 원이고 적게 먹어도 3만 원이지. 너네 부모님들이 너네랑 뷔페 가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뭔 줄 알아? 야, 뷔페 가면 음식이 다양하게 있지. 그럼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되지. 근데 씨발 너희들 뷔페 가면 항상 먹는 거 뭐야? 김밥, 만두. 부모님은 그래. 자, 초밥 좀 먹어봐. 다른 너는 항상 김밥, 만두, 치즈, 초콜릿, 푸딩 뭐 이런 거만 먹잖아. 부모님 가슴이 아니야? 너 뭐 먹어? 초밥 많이 먹어요. 초밥을 많이 먹어? 오, 그래? 거의 안 가요. 그럼 너는 주로 초밥이랑 또 고기. 그럼 이제 너는 이제 본전 뽑는 거지. 부모님이 행복한 거지. 그럴 때만 효도하는구나. 평소에 말 안 듣다가. 그 봐봐. 입장료로 들어갔어. 그럼 이제 너네 목표는 이거죠. 오늘 내가 3만 원 냈으니까 좋아. 나는 오늘 10접시 도전. 그런데 보통 접시 하나 딱 너는 보통 한 개 안 들어갔어. 3개 들지. 3접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에 이제 3접시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음식을 이렇게 쌓지. 그치? 또 나는 원래 10접시 도전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3접시까지 먹었는데 내가 양이 줄었나? 음식이 목젖을 간지르기 시작해. 소화가 안 돼. 꽉 찼어. 하지만 4접시 남았냐, 아직? 7접시 남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방법 1번. 나간다. 저 원래 오늘 10접시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3접시밖에 못 먹었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먹어서 2만 원 돌려주죠.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잖아. 그럼 2번. 배가 꽉 찼지만 정신력을 이겨내자. 나머지 7접시를 계속 꾸역꾸역 처먹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될까? 토하면서 막 코로 나오고 지랄하겠지. 그렇지? 3번. 에이, 내가 경제 시간에 문변쌤한테 통사 파트에서 이거 배웠는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좋아, 오늘 여기서 만족. 몇 번 선택할래? 3번. 그렇지, 그냥 분위기상 3번 맞잖아.
이 기회주의자들아.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떠냐면, 그러면 너 봐봐. 더 먹으면 토할 수도 있고 잘못된 수도 있는데, 엄마들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지금 3만 원이나 내고 들어왔는데, 빨리 더 쳐먹어! 너 이제 김밥 그만 쳐먹고. 이게 잘못된 선택이 잖아. 더 먹건 덜 먹건 간에 입장료 3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이미 들어오기 전에 냈지. 회수가 불가능해. 억지로해서 무리야. 그럼 무슨 비용? 매몰 비용. 근데 이거 아깝다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세 접시 먹었는데 내가 더 먹었을 때 편익, 더 먹었을 때 불편, 비용 이런 것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기본 개념이고요. 내가 대학원 수업 때는 이게 충격적이었는데 경제를 배우는데 지금 이런 선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이게 뭐지? 이거 나의 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네 나중에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은 게임이론이라는 거 배워요. 너는 혹시 죄수의 딜레마, 뭐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 들어봤니? 나중에 논술에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임이론 미시경제학인데 그걸 다 수학적으로 증명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1학기, 대학원 1학기 때 지도교수가 시카고 대학을 나왔어, 경제학과. 시카고 대학이 노벨 경제학 제일 많이 배출한 데거든? 우리 교수가 40대 초반인데 그 의욕이 넘쳐. 그래서 막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게임으로 막 배우면서 이제 그 시험 답안지를 채우는데 시험지가 갱지로 이만한 거거든? 막 수학적으로 막 써가지고 8장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보고 느꼈지.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갔죠. 기말고사 교수님. 저희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병이다. 너 조금 더 해보면 재미있고 그래서 너 원래 B제로인데 A제로 줬대. 내가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여기까지 이거 하겠는데 왜냐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못 찾고 이제 다른 교수님 찾아갔지.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 수학이 덜 나오는 거. 그래서 거시경제학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금융 파트 교수님. 근데 그분은 경제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있었는데도 같은 경영대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오!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갔어. 근데 이 교수님은 또 미시간 대학을 나왔어. 거기도 유명한 대학이거든. 근데 이 교수님의 전공이 뭐였냐면 파생금융상품 전공이었어. 너는 뭐 선물, 옵션. 나는 선물 그래서 아니 뭐 프레젠트를 왜 주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에서 옵션이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이 교수는 그걸 전공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서도 없을 때야. 거기서 번역서 교수 만들고 도와주면서 고생이랑 고생, 개고생을 다 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스터디하다가 과로로 죽은 애가 있을 정도. 공부를 미친 듯이 이렇게. 교수들이 젊으니까 난 그때 내가 대학원 3학기 동안 논문 쓰기 3학기 동안 공부한 양이 내 평생 공부한 거의 2배였어. 대학원 공부 엄청 대학원 때 일주일에 보통 책을 페이퍼라고 책을 한 3권 읽어야 되는데 보통 200페이지짜리 원서야. 영어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니 내가 쌤에는 그때 배운 게 이거야. 이렇게 해서 내 친구 중에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자 16년 사귀었어. 16년 사귀면 부부지. 부부가 더 심해. 어느 정도냐면 나랑 만났다? 얘네 그 둘이 또 나랑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병일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서로 만나는데 둘이 대화를 안 해. 남자애는 나랑 얘기해. 여자애도 나랑 얘기해. 서로 말할 때 나를 통해서 얘기해. 나 진짜 이게 뭐지? 얘네 둘이 영화 보면 한마디도 안 해. 각자 휴대폰에 밥 먹을 때. 근데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 야, 너 왜 사겨? 헤어져 그랬더니 얘가 그동안 쌓은 정 때문에. 근데 너네 집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 그동안 쌓은 정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받은 선물이 얼마인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경제학의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너 그동안 쌓은 정은 다 무슨 비용이야? 지금 시점에서 매몰 비용이지. 네가 계속 얘를 만나서 결혼할 때 편익과 그 이후에 어떤 정신적 고통, 비용 따져서 결정해라. 그때 내가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새끼들이 집에 갔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한테 옆에서 막 아빠가 막 이혼해! 막 엄마가 이혼해! 막 그랬더니 와가지고 막 야, 내가 아빠랑 이혼하고 싶은데 너네 대학 가면 이혼할게. 그랬더니 엄마 여태까지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여태까지 다 매몰 비용이니까 과감히 그냥 갈라서서 이따로 하지 말라고. 일단 이 얘기에서 봐봐.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또 막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 이혼해.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그러지 말고. 자, 너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갤럭시가 지금 있고, 갤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의 대항마로 뭐 은하소폰을 만들기로 한 거야. 근데 이 폰은 지금 5G지. 이 폰은 10G야. 그래서 이거는 영화 다운받을까 생각만 하면 그냥 다운이 돼 있어. 돼 있어. 엄청난 기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10G를 만들기로 했는데 개발 기간이 5년이 걸려. 그런데 5나누기 100해서 총 자금은 100억이 투자되는데 1년에 20억씩 투자해. 그래서 5년 개발하면 5년 뒤에 출시를 하면 예상 매출액이 10조 수익이 예상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딱 4년이 지났어. 야, 1년에 20억씩 들었으니까 좀 80억 투자했지. 그 아직 몇 년 남았니, 개발하려면? 1년 남았지. 그럼 1년 또 나머지 얼마 투자해야 돼? 20억 더 투자해야 되지?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이 여기야. 현재 시점이. 그런데 갑자기 경쟁사인 아이폰에서 12G 폰이 나왔어요.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봐봐. 내 폰은 영화 한 편 볼까 하면 다운이 돼 있지. 이 폰은 이미 다운을 한 다음에 영화 보세요. 지금 영화 보고 싶었죠? 어떻게 알았어? 다운해놨어. AI. 그리고 영화를 딱 클릭하면 화면을 보이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이 떠. 화면. 천장이. 좋아, 안 좋아? 자, 그럼 단점은 뭐죠? 돛대죠. 그렇잖아. 그래서 예상 수익이 1년 더 개발하면 40억밖에 안 돼. 누구만 보는 거냐면 가족만 사는 거야. 친척들만 사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바뀌었어. 자, 고, 스탑. 어떻게 해야 돼? 고. 자, 고. 또 스탑 있어? 자, 봐봐. 대부분 매몰 비용에 오류에 빠진 사람도 이거야. 아니, 내가 이제 80억 투자했고 20억 더 투자해야 되는데 40억? 그럼 마이너스 60억. 스탑! 이러면 안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 이미 투자한 돈은 억지로 좀 올리잖아. 회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비용? 매몰 비용. 단,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투자하면 돼? 20억 투자하면 40억 벌잖아. 그럼 20억이 남잖아. 매몰 비용. 인정하기 싫어? 자, 인정 좀 합시다. 경제는 이렇게 매몰 비용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고 스탑을 선택할 때 이미 투자한 비용은 이미 과거에 지출해서 현재는 해소할 수 없는 비용.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기반해서 빨리 2번 문제 봅시다. 2번. 잘 봐야 돼, 이거. 자, 같이 볼게요.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도 입학 원서를 내고 회사에도 취업 원서를 냈는데, 에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냐 없냐? 이거 정말 이 문제 내가 안 만든 거야. 욕하지 마. 모두 합격했고요. 어디로 갈 건지 고민했어. 그런데 대학생을 위해서는 자, 4년 동안 2천만 원 학비에 200만 원 교재비. 자, 대학은 4년 기준으로 했지. 그런데
취업하면 1년에 1,000만 원의 소득이야. 그러면 통일시켜야 돼. 몇 년으로? 4년으로. 그치? 그러면 대학 진학하면 2,200만 원인데 회사 다니면 4,000입니다. 그러면 근데 갑은 결국 대학을 선택했대. 그러면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대학 선택의 편익이 뭐보다 컸다는 거야. 기회비용보다 컸다는 거고, 그럼 기회비용은 대학을 선택하면 4년 동안 2,200을 지출해야 되잖아. 그쵸? 더하기 회사를 포기했지.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4천만 원만 나오지? 그럼 4천을 포기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기회비용 얼마야? 6,200.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대학 선택의 편익이 얼마보다는 컸다는 거야. 6,200보다는 컸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한 거지. 그치? 그러면 1번. 갑의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6,200만 원이야. 2번. 기업, 학비 2,000만 원. 명시적 비용 맞지? 왜냐면 문제 마지막에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학 선택의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니은. 그치? 회사를 다녔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암묵적 비용 맞고요. 그런데 디귿 봐봐. 디귿은 매몰 비용이 아니죠. 암묵적 비용이죠. 제시문에는 매몰 비용이 안 나와 있어. 리을. 그러면 갑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회 비용이 명시적 비용, 기업, 니은, 그리고 암묵적 비용, 디귿의 합보다 편익이 컸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리을을 꼬아놔. 지금 중요한 게 판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판단했다는 얘기는 합리적 선택을 한 거고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컸기 때문에 판단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낚이면 안 되는 게 만약 시험지가 그냥 이게 편익은 그냥 봐봐. 기업과 니은의 합보다 크다. 그럼 맞아. 근데 판단했다는 얘기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컸기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대학 진학은. 그럴 때는 기회비용 3개 다 써줘야지. 그래서 이거 실제로 오답이 5번이 제일 많았어요. 다시 5번을 만약에 갑이는 편익이 기업과 니은의 합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럼 맞아. 크다고 본다고 맞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유를 판단한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고, 그럼 기업과 니은이 명시적 비용이고 디귿이 암묵적 비용이니까 갑은 대학 진학 선택은 기회비용인 기업, 니은, 디귿의 합보다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답이 실제로 제일 많았던 게 5번.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나머지 풀어보시고, 그다음 다음 주 시험은 오늘 배운 12단원에서만 나올 거야. 알겠지? 재시험본 학생은 다시 9단원 10단원이고, 그럼 마지막 주제 하나만. 자, 113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 합리적 선택의 과정과 한계 있지. 그래서 과정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 학교 내신에서는 순서 나열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실제 내신 기간 때 시험 볼 때 외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건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116페이지에 6번 형식으로 나와요. 이건 방법이 없이 그 문제 유형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 그리고요. 자, 합리적 선택의 한계 보자. 한계. 자,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야. 1번 봐봐. 자,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자, 나는 우리 여태까지 봐봐. 계속 편익은 얼마야? 비용은 얼마야? 단서를 줬지. 하지만 현실에서 그 계산이 쉬워요.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거고요. 2번, 3번은 다음 주에 볼 거고, 자, 오늘은 4번만 봅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원래 이거야.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이런 비교 없이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볼게요. 자, 밴드웨건 밑줄, 스노브 밑줄, 그 다음에 에블런 밑줄. 자, 그래서 비합리적 소비 형태 첫 번째는 밴드웨건. 자, 밴드웨건은 결국 뭐냐면 같은 표현 모방. 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따라가는 거지. 유행 따라가는 거지. 야, 너네 이런 거 뭐 있어? 너네 나이 때 지금 유행하는 거? 옷 같은 거 없나? 한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중고등학생 사이에 노스페이스가 유행해가지고 한때 노스페이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는 노스페이스 종류에 따른 가격, 계급도까지 떴었지. 150만 원짜리 입으면 걔 우두머리고 20만 원짜리 제일 꿀찌. 그래가지고 그 계급에 따라 빵 셔틀이 결정됐어. 실제로 빵 셔틀.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따라서 막 기주고 살고 이랬거든. 그런 건 너는 없지. 그럼 너네 이런 거 뭐 있어? 밴드웨건? 너네 없나? 옷 브랜드 같은 거 뭐 있나? 안 들려.
안 들리 크게. 무슨 어플? 그게 뭐야? 어플은 비싼 거야? 얼마 정도야? 좋은 거? 70? 70? 그럼 어차피 뭐 너네 못 입네. 아닌가? 일진들은 일진들이? 그 생각하면 될 거야. 너 뺏어 입게. 그런 게 너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야. 유행 따라가는 거. 그런데 이런 애들 있어. 스노브. 자, 이 스노브를 스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밴드에 가면 안 돼. 이거야. 남들이 가는 길은 절대 가지 않는다. 나만의 차별성을 강조한 멘트. 나는 남들과 달라. 대표적으로 널 봐봐. 너희 대학 가면 좀 놀라는 게 뭐냐면 대학 가면 남자애들 중에 치마 입고 다니는 왜 웃어? 너 왜 이렇게 너 혹시 보통 때 치마 입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남자 새끼들 이렇게 다리 털털털털 가가지고 치마 입으면 설마 이런 치마를 입겠냐? 이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그 GD 입는 거 있죠. GD 이렇게 그 목동들이 이렇게 막 부르고 스코틀랜드 뭐냐? 하여튼가 졸라 멋있는 거 있어.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입기 함부로 입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런데 이런 거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남들과의 차별성. 그래서 한때 처음에 생각해봐. 옛날에는 귀걸이는 누구의 전유물이었어? 귀 링. 여자의 전유물이었지. 어느 순간 남자들이 하잖아. 그런데 초반에 욕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많이 먹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유행이 돼서 지금은 귀 남자 다 하잖아. 내가 EBS 강사 2010년에 됐는데 내가 2010년 8년부터 2013년까지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었어. 우와. 잠깐 씨발 이거 반응에 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야 아니면 오 이거야? 머리 여기까지 길러 파마야. 그거는 2014년 머리 자른 다음에. 그 바지 사진도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사진 좀 머리 괜찮지 않아? 지금이다. 자, 오늘 뒤에다 문자 보려. 곧 드려. 1시간 더 있다 간다고. 영상이 접합거든. 야, 여기까지 일로 파마를 해가지고 한때는 묶고 다니더만 그랬어. 근데 내가 결혼을 2010년에 했거든? 근데 결혼식 날 이러고 간 거야. 아니, 이해한데 너무 고개를 이렇게 짚지 말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멋있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지금 졸라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근데 뭐 어떻게 아내는 그래도 나 좋다고 따라가 안 했으니까. 아니 친구들이 다 뭐라 했냐면 성악하는 사람들. 더 웃긴 건 EBS 그 뭐지? 면접장에도 이러고 왔어. EBS 공채 시험, EBS는 무조건 공채로 뽑는데 1차 서류 전형, 2차 시각, 카메라 테스트하고 3차 면접, 4차 신원조회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간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멋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됐어. 근데 강의 촬영할 때도 3년 동안 이러고 찍었어. 우와. 원래 EBS 가면 그 방송국 분장실 같은 게 7개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마다 분장실 정해지면 근데 나는 가면 내 머리를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니까. 그 어떨 때 묶기도 하고 지랄하면서 했거든? 근데 한 2014년에 내가 머리 딱 잘랐어. 그렇게 자른 거야. 그렇게 자르고 그때 내가 정말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인간은 항상 지나고 후회하잖아.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치욕스러운데 다행인 게 EBS 강의는 5년 동안 계속 남아있다가 드디어 2018년부터 다 없어졌어. 나의 흑역사가 사라진 거지. 다행이다. 너희들 한번 이상한 짓 하지 마. 나도 그때 뭐였어? 스너비였지. 난 남들과 달라. 너희들과 달라. 하지만 인생이 워낙 흑역사가 남으니까 나는 다 해봤는데 내가 유일하게 못해본 게 귀 뚫는 거야. 난 너 지금 귀 뚫고 싶거든? 너 아까부터 내가 씨발 날만 하면 코 놓지 마. 아니 왜 귀 뚫으면 안 돼? 남학생 중에 아직 귀 뚫은 사람 없나? 여학생이 귀 뚫은 사람. 뚫었지. 뚫었어? 아파 안 아파? 알았어요. 몇 개 뚫었어? 아래 위. 네. 한 개 뚫어야지 점점 올라가면 위로 가면 좀 아프대. 맞아요. 근데 내가 뚫고 싶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 왜냐면 나는 귀 뚫는 것 빼고 다 해봤거든. 그래서 아내한테 귀 뚫어야 돼 그랬더니 지금 딱 한마디 했어 아내가. 호적 정리하고 뚫려. 갈라서 자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되네. 근데 요새 선생님들 보면 귀 뚫으시는 분 많잖아. 아니요. 너네가 아직 이제 예비고이라고 그래. 고등부 가보면 귀 뚫는 건 되게 많아. 그게 부탁인데 우리 아까 사회적 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봤어? 너 내가 말만 하면 계속 안 돼. 차별이야. 너 자꾸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신고할 거야.
그래서 다시 국가 인권위원회 꼭 외워. 네. 알겠지? 그래서 수업으로 먼저 차별성 납니다. 남들과는 다르다. 자, 마지막은 뭐있냐면 베블론. 자, 베블론은 경제학자 이름인데요. 아씨, 혈액형이 트리플 A입니다. 감사하면서 삐졌어. 세심해서 내가 다음 주 안 들어올 거야. 자, 3시간 동안 나 집에서 줌으로 수업할 거야. 자, 베블론 효과는 뭐냐면 이런 거야. 너 생각해봐. 니네가 통장에 1,000억이 있어. 일단 행복하지.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하네. 과시하고 싶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들고 다녀? 와!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베블론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고 싶은데 돈으로 과시할 수 없으면 과시법인데 명품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지? 나 돈 많다. 그래서 그 부를 사회적 지위라고 간주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돈만 많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명품 소비가 베블론 효과예요. 그래서 너네 봐봐.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명품 뭐 있니? 특히 여학생들 명품하면 가방으로 가잖아. 뭐. 에르메스를 알아? 에르메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샤넬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루이비통 똥이라뇨. 어? 왜? 통해도 돼요, 통. 똥 아, 싫어? 아 진짜 이런 거 예민하구나. 너네 표정이 뭐냐면 지금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유. 자 루이비통 됐어. 이러고 밑에 이제 뭐 있니? 이렇게 이런 거. 하여튼 그거 빼고 내 얘기 왜 하냐면 너네 명품이 세일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야 너네 백화점 가면 지오다노 같은 거 사지? 지오다노 세일해 안 해? 그게 뭔데요? 지오다노 아니 너네는 지오다노 그냥 2만원짜리 티셔츠랑 청바지 명품 말고 너네 이거잖아. 너네 이거 지오다노 아니면 너네 뭐야? 아디다스 여기 아디다스 또 나이키 그다음에 스포츠웨어를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 세일 많이 하는데 명품은 절대 세일 안 해. 왜냐면 세일하는 자체가 치욕이야. 왜냐면 사람들은 명품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거든. 자기가 사는 건 비싸야 돼서. 그래서 명품은 가격이 오르긴 해. 떨어진 거 한 번도 없잖아. 그런데 에르메스 틀려. 내가 아내랑 괌에 갔어. 그 티겔레를 갔어. 그 아내한테 명품 하나 사. 명품 하나 사. 그때 아내가 이제 구찌에 들어간 거야. 근데 안 사. 근데 구찌가 보통 300 정도 하잖아, 보통. 샤넬도 안 사. 그래서 루이비통 가려고 하는데 옆에 에르메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에르메스를 들어갔어. 난 근데 에르메스를 몰랐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난 놀란 게 요만한 조그만 장지갑이 1,800만 원이고 백이 2,500원이야. 그래서 씨발 이게 뭐지? 근데 아내가 골라. 내가 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가격은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챘어.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뭐 샀냐면 너네 고무줄 알지? 고무줄만한 굵기의 팔찌를 샀어. 250만. 이게 제일 싼 거야. 거기서 제일 싼 거야. 250. 근데 내가 학원 결제했지. 결제하고 나왔는데 너무 비싸. 근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국인인데 정확히 내가 가서 1억 2천씩 샀다. 1억 2천만 원. 4개인가 다 아껴다. 1억 2천. 그 사람. 사는데도 좀 아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 나 좀 산다 이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베블론 효과는 과시소비. 그럼 이거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 또 나는 머릿속에 넣어놔. 자, 맨데어 옆에다 써놔. 나의 삶. 그리고 베블론 효과 옆에다 써놔. 평생 가지 못할 길. 그래서 여기 2번, 3번 다음 주에 정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니까 먼저 나갑시다.